경찰이 사실상 검사, 판사는 사실상 경찰이라든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나 입법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상권 분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에 대해서도 헌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상권 분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검찰이 아니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면 미국에서도 연방 검사가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권이 있습니다. 네네네. FBI한테도 하고 지역 경찰하고도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합니다. 미국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이렇게 오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이렇게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합니다. 상급기관으로 돼 있어요. 지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의 책임인데, 옛날에는 경찰을 갖다가 지휘 감독해서 경찰의 비리가 있었을 때 한강경찰서에서도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조폭과 연계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어서 수사를 안 했다. 또 장영기 사건에서도 수사를 축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렇게 고위공직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현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수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이 나올 때도 경찰공화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파시즘이 나올 때도 경찰공화국이 먼저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되게 자유민 체제 시스템의 변경이나 그러면,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민 체제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 한 축이 무너져서 경찰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학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거 자유민 체제의 변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25 때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자유민 체제를 지키려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독재 체제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벗어났다면 이것은 국채에 대한, 그래서 자유민 체제 이념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가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표가 부채적인 물증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건을 안 하시더라고, 수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서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이게 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은. 그래서 옛날에는 검찰에 곧바로 고소 고발을 진행, 뚜렷한 내가 발행한 수표였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발행한 수표였으면은 저 담당 어떤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든 이렇게 해서 소를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을 때, 또는 장윤기 사건처럼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수사를 안 해버렸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당신 죄 없으니까 수사 안 해. 그 다음에 판사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거나, 유죄 무죄 판결을 경찰이 대신하거나, 검사 내가 영장 신청하고 안 하고 영장 신청 당신의 그러죠. 영장 신청 안 하고 내 마음이야. 그렇게 되면은 사건을 축소할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를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찰공화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안 하고는 검사의 역할인데요. 이 부분까지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지금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2번, 3번, 4번 이렇게 묵살하고 경찰이 그대로 문제 없다 그러면 검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유민 체제 시스템 상권 분립이 무너졌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 체제,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유민 체제 이념 체제의 변경이로 느껴질 수도 있다. 중대한 사태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뭐또 독일 OECD 28개 국가에서도 검사가 이렇게 경찰을 지휘를 하고 수사를 한 수사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는 그래서 검찰의 고소 고발이 진행하게끔 먼저 검사가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의 균형이 이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무소불위로 할 수는 없어요. 생활을 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저도 뭐 부정부패라든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이런 사태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찰을 지휘하거나 특정 보안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협동해서 지시를 하거나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OECD 28개 국가에서도 헌법에 명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휘 감독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겠다.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며 지휘 감독, 수사권에 이제 법률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유죄냐 무죄냐 이 판결, 어느 정도의 형량이다. 내가 형량 줄여줄게. 좀 주요 제목을 빼버리고 올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판사의 몫이고 검사의 몫인데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검사에 대해서도 따로 여기서 이렇게 어떤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있지만 수사를 갖다가 축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도 따로 이렇게 제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독립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결에 대해서는 자유재량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판결을 하고 유도린이 있죠. 유도린이 있는데 그것을 뚜렷하게 벗어나서 판결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여론에서도 다루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무분별한 법률이 이렇게 난립이 됐을 때 미리미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처럼 판사들이 보내서 이 법이 헌법이 이촉되는지 저촉되는지를 먼저 심사해서 이것을 입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 장치가 꼭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재판,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재판을 제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빨리 그래서 엉터리 법률을 만약에 잘못된 법률을 위헌 법률을 냈는데 헌재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살짝 내용만 붙여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져서 계속 그 법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포함된 법이 2년, 3년, 10년 또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 판결을 해서 이건 동일한 법이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강제 권한도 좀 존재해야 된다라는 강제적인 명령이 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지금은 이게 자칫하면 2년, 3년 잘못된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나서 2년, 3년 살짝 내용만 바뀌면 안에 실제 이렇게 속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채 겉에 포장지만 바꿔갖고 2년, 3년, 5년, 10년도 바꾸게 존속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